네, 매주 월요일 각 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서 말씀 듣는 시간 월요 직설 시간. 자, 오늘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당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번이 세 번째 당선이시네요. 최고위원만. 어떻게 하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야, 그러면 대단하신 건데 그런 기록 갖고 계신 분도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없죠. 그런 이상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왜 이상하다고 표현하세요? 쓸데없이 자꾸 전당대회에 나왔다고. 이제 다음엔 당대표 하셔야죠. 누가 뽑아주겠어요. 이제 그 남은 기간 잘 보내시고 네. 하시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겠죠. 한 2주 지났습니다. 어떤 소회가 드십니까? 지금 우리 당이 총선에서 크게 패했잖아요. 맞아요. 대충 패한 게 아니고 사실 집권 여당이 이렇게 괴멸적으로 패배한 적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 지도부가 새로 재편이 됐으면 우리가 빨리 전열을 정비해서 민주당하고 잘 좀 대항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지금 간절하죠. 예. 세 번째 최고위원 당선 비결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격변하는 당의 중심을 잡아달라는 요구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실제로 그런 요구가 많았어요. 중심 잡아달라.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또 그렇더라도 김재원 같은 사람이 지도부에 가서 좀 중심을 잡아달라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다선 의원 출신이시고 정치 경험도 많으시니까 그런 면도 있고 또 다른 면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면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당에 사실 과거 오랫동안 당을 지켰던 많은 당원들 이런 분들은 좀 이제 정치 생활을 오래 한 사람, 정치 일선에 오래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궤적이 있으니까 걸어온 궤적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저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할 거다. 예측 가능성. 그런 믿음 같은 게 좀 있고 뭐 초선 의원이시고 또 그 선거도 치르지 않는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선거를 치르지 않은 비례대표 출신들이 또 최고위원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김재원도 좀 꼭 들어가서 지도부를 잘 좀 안정시켜 달라 이런 그 부탁이나 요구도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한동훈 대표의 당직 인선이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진명직 최고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전 비대위원이었죠. 그리고 신임 정책위의장이 김상원 의원까지 5명이 이제 한 대표 측 인사로 채워진 이런 상황인데 5대 4다. 근데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도 5로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거. 아니 근데 이제 5대 4, 5대 4, 뭐 4대 5 이러는데 첫째 하나는 제가 그 최고위원 세 번째 했지만 사실은 정책위의장도 선출직으로 그렇죠. 정책위의장을 지냈었고 그 앞에 전략기획본부장이나 원내수석을 하면서 또 기획위원장을 하면서 사실은 정치일선에 있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최고회의에 출석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당에서 최고회의에서 표대기회를 한 적이 없어요. 뭐 5대 4니 뭐 4대 5니 표결을 할 리가 이들도 없다라는 얘기죠. 표결까지 해야 되고 5대 4니 4대 5니 이런 표결이 나올 정도면 그 당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또 실제로 이 4면 어떻고 5면 어떠냐.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저는 항상 이쪽 편에는 반대한다는 이런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비윤이다. 비윤이든 비한이든 뭐 모르겠는데 비한이다. 친한인지 친윤인지 그게 아니고 당이 똑바로 가면 손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면 진짜 표결을 염두에 둔다면 뭔가 무슨 중요한 일이 있길래 의원님 모르시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표결을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모두가 다 찬성하도록 만들어야 그게 당이지 어떻게. 저는 그래서 그런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죠. 정책위 의장 인선이 이렇게 관심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선출직이었잖아요. 그 원내대표랑 같이. 저도 선출직으로 정책위의장을 지냈거든요.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정책위의장이 바뀐 경우가 한 2-3번 있는데 그때도 사실은 뭐 임기가 완료되었다거나 또는 원내대표가 그만두면서 같이 그만둔다든가 그렇죠. 또는 이제 자진해서 그 대표가 와서 그때
뭐 사정상 정책위 의장이 그만둔다든가 해서 한 두세 번 정책위 의장이 바뀐 적이 있는데 예. 아무런 시끄러운 일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예. 이게 5대4, 4대5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당기구와 원내기구는 당헌에도 명백히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그 말씀 자꾸 하시니까 또 자꾸 하나는 비한으로 자꾸 분류되시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맞는 이야기를 그러면 눈 감고 있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예. 이게 우리 당이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논의와 토론을 거치고 그다음에 오랜 동안의 일종의 당내 투쟁을 거쳐서 만든 규정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지기에는 너무나 선배들의 오랜 이 집단지성의 산물인데 이것을 그냥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바뀌는 게 무슨 당연한 관행처럼 이야기하니 그러지 말고 또 그동안 규정이 좀 바뀌었으니까 상임정국위원회가 최종 해석권자로 당헌에 나와 있으니 빨리 상임정국위원회의 당헌 해석을 받아서 조용히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한마디 했다 그냥 혼이 났죠. 혼이 나셨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뭐 당내기구나 당외기구는 당 대표가 들어왔으면 다 이 찍소리 말고 입 다물고 있어라는 것으로 또 보여요.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명백히 다른 의견도 있고 실제로 제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가장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하여튼 가장 비슷하게 생각한 것은 당사자인 정점식 의원이 네, 또 마지막 날 굳이 사퇴하면서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얘기를 쭉 했는데 제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당에 오랫동안 당에 머물면서 활동을 했던 분들 또는 우리 당의 역사를 전 한 21년 가량 있으면서 많은 우리 당의 부침을 겪으면서 그렇죠. 어떻게 갔을 때 잘못되었고 어떻게 갔을 때는 비교적 당이 아주 잘 국민의 민심을 얻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 당과 관계없는 분들 주로 우리 당의 외곽에서 훈수 두는 분들이 아주 쌍심지를 켜고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그래서 그분들 다 모아 교육할 수도 없고 그냥 놓았죠. 교육하실 수 정점식 의원님과는 이후에 따로 또 소통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으세요? 예. 연락 한번 하시지 그랬어요. 왜 내 말을 그대로 했었는데 내 방송 번거냐? 잘 안 받을 것 같아요. 전화를 잘 안 받을 것 같아요. 왜 안 받으세요? 모르죠. 뭐 전화기 끊을 것 같아서 그냥. 언론의 그 취재가 집중될 것 같아서. 네. 근데 의원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네요. 한동훈 대표 신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아직 탕평 인사할 여력이 없는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인사를 앞두고 뭐 탕평 인사 지역 안배 오만 이야기를 다 하길래 지금 한동훈 대표가 좀 낯선 상황이잖아요. 우리 당에. 그리고 정치적인 그 결정을 하기에 아직까지 거의 최초로 자기가 인사를 해야 되고 인사를 하고 그렇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정치권 내에서도 낯선 장면이 많은데 물어보면서 그 사람이 같이 대화하는 그 상대방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저분은 나하고 생각이 같으니까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사람이 실제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좀 이해를 하고 이번 인사만은 좀 그냥 막혀놓자라는 이야기였죠. 그 대표의 입장을 좀 고려해서 하신 말씀이네요. 대표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것을 두고 벌써부터 왜 탕평 인사 안 하느냐 뭐 상대방을 포용해라 뭐 무슨 그런 이야기 하기에는 너무 한가한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대 과정도 굉장히 치열했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럴수록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뭐 그러면 왜 내 사람만 쓰느냐 너무 협소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외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쌍심리 켜고 당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다. 근데 틀린 이야기를 하니까. 틀린 얘기예요? 네. 어떤 얘기가 제일 틀려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당내 민주화를 통해서 우리 당이 오랫동안 쌓아온 이 제왕적 총재 시절에
우리 당이 잘못 운영이 되었다는 반성적인 고려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왕적 총재가 마구 당을 전행하면서 결국에는 2번이나 이겨야 될 대선을 졌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을 민주적인 정당으로 바꾸자 해서 당대표 내지 당 총재가 혼자 결정하지 못하게 최고회의가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 만든 것. 그러면 모든 사안을 합의 또는 협의해서 처리하게. 합의, 협의, 의결 이런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예. 처리하게 만들고 당대표, 원내대표를 이원화한 투톱 체제. 그래서 당대표는 당무를 총괄하고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에 대해서 최고 권한을 갖고 이런 방식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당권 대권 분리. 이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적어도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하게 만드는 규정. 예.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 당이 이제 당내 민주화를 이뤘다고 보죠. 사실 민주당은 아직까지 2단계에 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김대중 총재 시절에 그 당을 그대로 만들고 그 이후에 예. 왔기 때문에 민주당은 투톱 체제가 아니에요. 당대표 원톱 체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그냥 민주당식 생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국민의힘에 대입해서 얘기하고 있다. 뭐 뚱딴지 같은 이야기라고도 하시고 예, 누가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예, 그리고 또 그것을 제가 분명히 국회 운영에 관하여 예. 국회 운영에 관하여 국회에서 법안 처리한다든지 이런 국회 운영에 관하여 당대표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르면 원내대표의 의견이 우선한다는 것이 당원 61조의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에 관하여 최고 권한을 갖는다라는 규정으로 만들어놨다고 했는데 예. 그러려면 뭐하러 당대표 뽑았냐고 막 소리 지르는 분들도 많았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원내대표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 명백한 우리 당의 지금까지 20년 이상 지내온 저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잘못 알고 그냥 마구 떠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기엔 또 이제 뭐 여든 야든 당 대표의 어떤 책임이 가장 그래도 막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이제 당무에 관해서는 당 대표가 당연히 예. 이 최고 권한이 있죠. 그래서 당에서 뭐 공천권을 행사한다든지 인사권, 재정권 이런 부분은 맞는데 국회에서 예를 들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3자가 추천하는 최상병 특검법을 그렇죠. 우리 당이 당론으로 발의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의원총회 의장이 원내대표예요. 예. 그러면 이제 당대표께서 당대표는 물론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니까 원내대표를 그렇죠. 설명하고 설득해서 의총에 부의해서 의원들을 설득해 보자. 그리고 원내대표가 좀 나서서 의원들을 잘 설득해 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원내대표가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러면 대책이 없는 거죠. 혹시 우리 최고 의원님은 그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에서 반대 입장이시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또 없어요. 잘 모르는 분들이 늘 저는 반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저는 계속 그랬거든요.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 주세요. 이 문제는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저같이 이제 당 지도부에 있다고 해서 자꾸 의견을 이야기하면 혼란이 오죠. 뭐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이드라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이 마치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이 마구 섞여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른바 특검법을 두고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어제까지 예를 들어 요 며칠 전까지 필리버스터하고 반대 표결하고 또 제 의결 나온 걸 또 당론으로 반대하자 해가지고 반대하고 그래서 무효표 포함해서 4표의 찬성표가 나오는데 누가 이탈했냐? 이게 누가 했느냐라고 논란이 될 정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당론으로 발의하자 하면 잘 되겠느냐?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제가 설명을 했죠. 어떻게 될 것 같냐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 의견을 가지고 내용도 잘 모르면서 찬성이다 반대다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아요. 추경호 원내대표 어떤 입장이실까요? 아직 여쭤보지 않았어요. 근데 추경호 대표도 지금 의원들을 설득하고 다독거리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생각이 있겠죠. 그렇군요. 그 정책위기장 교체 과정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와의 대화는 잘 이루어진 겁니까?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언론들이 또 뭐 표대결을 해서 정점식 의원을 교체하는 데 대해서 의원들이 반발이 있어서 표대결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이렇게 모르고 막 기사를 쓰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김 전 최고위원을 모시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협의를 해서 예. 정책위의장, 후임 정책위의장을 선정했으면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여러분 박수로 통과시킵시다 이렇게 하겠죠. 예. 그것이 정치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이번에 뭐 논란도 없었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와는 우리 최고위원님 말씀 나눠보셨습니까? 최근에? 아직까지는 우선 대표님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잘 못했어요. 그렇군요. 네. 더 친하게 지내셔야죠. 친하게 지내야죠. 근데 지금 이제 뭐랄까요? 이 제3자 추천 최상목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당내 반대 여론이 큰 상황이고 또 추경 원내대표든 의원들을 설득하고 의원들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도 있어야 될 상황일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 또 의원총회에서 또 여론이 막 달라지면 당대표 들어오지 마세요. 또 이렇게 말씀하신 의원님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하시던데. 그 과거에 예. 그 황교안 대표가 그 의원총회에 한 번씩 갔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때때로 의원들이 뭐 경론이 벌어지면 스스로 좀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대표님이 대부분 좀 그런 면이 많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근데 이제 당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가장 이제 그런 때가 있었던 게 이제 이완구 원내대표, 김무성 당대표 시절. 그때는 두 분이 같이 의총에 앉아서 토론 같은 걸 지켜보고 늘 그렇게 했죠. 지금도 원외시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가. 예, 저도 원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의원총회 할 때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자격이 없는 겁니까? 들어오실 자격이? 그러나 당대표는 저 의원총회장에 보통 참석할 경우도 제법 많죠. 근데 뭐 통상적인 의원총회는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근데 뭐 쟁점이 되는 중요한 의원총회의 경우에는 당대표께서 참석해서 의원들의 또 토론을 지켜볼 수도 있죠. 예, 민주당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진정성이 없다. 사실 진짜 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추천할 마음은 없는데 그래서 그냥 어떤 안만 던지는 것이고 실제로 막 의원총회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신 마음도 없고 그냥 모양만 취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기도 해요. 그는 이제 민주당이 우리 당을 이간질하기 위해서 쓰는 뭐 별로 그 술수치고는 아주 속보이는 술수에 불과하고 뭐 좀 그 낮은 수의 속임수 같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진정성이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처음에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일성으로 그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했나 하면 이걸 그 간판으로 걸고 출마했는데 어떻게 바꾸냐 뭐 그런 이야기고 지금도 우리 당의 민주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의원들과 대화해 보겠다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물러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그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이게 저 장동혁 최고위원이 말했듯이 실익이 별로 없죠. 지금 우리가 먼저 꺼내서 당장 토론할 실익은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어차피 또 민주당이 더 강한 특검법이라고 하는데 뭘 더 강한 건지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뭐 겸직하려고 하나 모르겠는데 더 강한 특검이 어딨나요? 민주당이 추천하겠다는 특검인데 그럼 아예 자기들이 겸직하겠다면 몰라도 이재명 대표를 특검으로 내세울 거냐? 그런 뭐 그 정도 아니면 뭐 더 강한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 강한 특검 이재명 대표가 특검이냐? 뭐 그건 사실 뭐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더 강력한 특검법을 내세우겠다 하니까 지금 우리끼리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토론을 해봤자 민주당이 그에 대해 수긍하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전략만 노출하는 꼴이 돼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장동혁 최고위원이 한 말이 저는 그 의미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우리 당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가야 될 이슈라고 당대표께서 생각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은 언론에 나와서 대표가 영향력 있는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당대표께서도 대표가 결정하면 그게 당론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톱
체제 내지 원내대표가 의총을 주관하고 당론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다 인정하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혼선을 빚을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하. 한동훈 대표도 당 원내대표에게 존중할 것이고 당내 과정 소통을 잘 할 것이다. 라는 그렇죠. 말씀. 그래서 당내에서 이제 모르는 분들은 계속 뭐 엉뚱한 소리를 하겠죠. 예, 주로 요즘 엉뚱한 보도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자, 민주당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네. 지금 이제 반 이상 지난 것 같은데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연일 90% 가까운 압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의 전당대회? 근데 이제 최근 지난 휴일 날 보면 예. 광주, 전남북, 제주에서 보면 이 그동안에 누적 투표율이 90%를 더 얻었었는데 예. 82%, 83%, 뭐 80% 후반대가 됐죠. 예. 예, 그렇게 얻어서 80% 전반에 가장 그 당원이 밀집되어 있고 또 중요한 당원이자 민주당의 표심인 그 전남북 광주에서 82%에서 84%대를 얻었어요. 예. 이게 뭘 의미할까? 물론 뭐 82%도 경이로운 투표율이죠. 예. 득표율이 그 정도면 엄청난 거죠. 그렇지만 왜 지금까지는 90% 넘게 얻다가 이 호남에 가서 이럴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호남에서는 지지를 하지만 뭐 9대명은 아니다. 뭐 이런 표현. 9대명. 90% 이상 몰아주는 저 대표는 이재명이다는 아니다. 뭐 그런 표현을 쓰던데 아마 호남의 이 많은 민주당원들은 지금 대안이 부재하니까 대안 부재론 생각으로 이재명을 밀지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과연 제대로 끌고 가겠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보다는 좀 견제 심리 내지 의구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것은 호남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가장 지지 기반이었는데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루어놓은 이 민주화 내지 민주적 전통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는 분이거든요. 당내를 뭐 말은 일극 체제지만 1인 체제죠. 예. 1인 독재 체제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호남의 유권자들이 이재명을 잘못 밀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반영된 표심의 결과다. 예, 아마 호남에서의 여기까지. 문제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